기타, 기타, 기타. 가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타 연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저는 키스 와이어트입니다. 저는 기타리스트죠.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가물거릴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 당신도 이미 기타리스트인 거죠. 이제 초급을 위한 기초 단계 시리즈를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싶으시면 제대로 배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튜닝을 하는 방법과 줄을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이곳 악기 매장을 둘러보는 곳으로 시작할까요? 정신없이 돈을 쓰며 평생 동안 지루해야 하지 않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니까요. 기타를 선택할 때는 세 가지 종류의 기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나일론 줄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기타인데 흔히 클래식 기타라고 하죠. 매우 안정감 있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좋은 악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틸 줄에 비해 나일론 줄은 손가락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 부분이 넓기 때문에 코드를 잡을 때 좀 더 수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보이시는 스틸 줄로 이루어진 기타로 시작하시는데 비록 익숙해지고 피부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다른 연주자를 보조할 때 멋진 소리를 만들어내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훨씬 효과적이죠.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종류의 기타가 있기는 합니다. 일렉트릭 기타 말이죠. 모두 최종 목표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종류의 기타를 연주하더라도 한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투닝법이죠. 환상적인 기타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알아보실 겁니다. 모두 각기 자신만의 연주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제대로 된 투닝법을 안다는 거죠. 기타는 공장에서 이미 투닝이 된 상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연주를 하는 시간만큼 투닝하는데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타의 구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기타 속으로 들어가 그 안의 구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마법의 세계입니다. 각각의 기타의 스타일이 다르고 누가 봐도 어쿠스틱과 일렉트릭 기타는 외향적인 면에서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기타 소리를 내는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기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기타의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목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을 헤드스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헤드스톡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투닝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투닝 핀을 이용해 투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투닝 핀들입니다. 줄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투닝을 할 때나 줄을 교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헤드스톡 밑으로 내려가시면 작은 부품이 있는데 이것을 너트라고 합니다. 줄이 목 부분에서 헤드스톡 부분까지 이어질 때 이 부분을 거치게 되죠. 너트에는 6개의 줄 각각을 위한 6개의 홈이 있는데 그 홈들은 특별한 순서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중요하니 주목하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줄은 너트와 브릿지로 연결됩니다. 1번 줄이라고 부르는 가장 얇은 줄을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로 이루어져 있죠. 기억하세요. 가장 얇은 줄이 가장 낮은 번호고 가장 두꺼운 줄이 가장 높은 번호입니다. 기타 연주자들이나 기타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은 그분들이 고조를 언급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높은 것은 천장이고 낮은 것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타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기타를 무릎에 놓으시게 되면 이 줄이 가장 높은 줄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음조, 즉 가장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록 천장과 가장 가까운 줄이지만 이 줄이 낮은 줄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그 용어들을 듣게 되실 테니까요. 줄이 너트를 거치게 되면 목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금속을 보시게 되는데 이것을 프렛이라고 부릅니다. 프렛 또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프렛이고 두 번째 프렛, 세 번째 프렛, 네 번째 프렛 등등으로 매겨져 있죠. 대부분의 기타에는 최소
최소 15개에서 16개 정도의 프렛이 있는데 여기 12번째 프렛을 보시면 2개의 점이 있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열린 줄의 옥타브 점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목이 몸체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일렉트릭 기타에는 절단 부분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에는 이 정도 위치에서 소리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렉트릭 기타에서는 픽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하나, 둘, 셋. 그 이상의 픽업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줄은 픽업을 거친 후에 브릿지에서 연결이 됩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브릿지는 주로 일자 모양의 나무 토막이나 금속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뼈대나 뭐 그런 것 말이죠. 그러나 이 기타와 다른 일렉트릭 기타는 새들이라고 부르는 6개의 별도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가 제대로 튜닝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죠. 그리고 줄의 높이 또한 이 부분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줄은 브릿지를 통과해 기타의 뒤로 돌아가면서 기타의 몸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손잡이로 소리를 올리거나 줄일 수 있고 픽업을 교체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튜닝법은 기타의 각각의 줄을 키보드의 키와 같은 음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키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작은 조율관을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튠업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줄을 튠다운해서 소리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튠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줄을 팽팽하게 만들면서 고정시킬 수 있고 장기간으로 볼 때 기타의 튜닝이 훨씬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죠. 이제 키보드와 비교해서 튜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튜닝법은 주위에 피아노나 기타 다른 조율 장치 같은 것이 없을 경우 기타 자체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꼭 피아노의 키와 같은 소리로 튜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기타 줄 중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는 줄을 선택해서 그 줄을 기준으로 다른 줄을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줄로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제 귀에는 맞게 들리네요.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이 방법은 5번째 프렛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줄을 연주해보시고 이미 튜닝이 끝난 상태이니까요. 5번째 프렛에 손가락을 대시고 5번째 프렛의 소리와 5번째 열린 줄의 소리를 비교해보시는 겁니다. 5번째 줄 소리가 좀 낮게 들리나요? 혹은 높게 들리나요? 이런 좀 낮게 들리는군요. 이제 튠업을 해주면 소리가 같은지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다음 줄을 5번째 프렛 방법을 이용해서 5번째 줄에 5번째 프렛을 연주해보면 이제 완전히 튜닝이 된 상태죠. 4번째 줄 소리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낮게 들리나요? 아니면 높게 들리나요? 제 생각에는 너무 높은 것 같군요. 좀 전에는 튠업을 했으니 이제 튠다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튠업을 시키겠습니다. 몇 번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괜찮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줄의 5번째 프렛의 소리와 3번째 줄 소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낮게 들리나요? 높게 들리나요? 3번째 줄 소리는 너무 낮네요.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면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만 변화를 주게 됩니다. 3번째 줄의 4번째 프렛으로 가셔서 왜냐면 3번째 줄과 2번째 줄은 다른 튜닝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째 프렛으로 가서 2번째 줄과 비교하는 거죠. 낮게 들리나요? 높게 들리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줄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제 2번째 줄에서 5번째 프렛으로 돌아가서 오픈 줄과 이런 첫 번째 줄 소리가 너무 낮은 것 같군요. 튠업을 좀 시켜주고 모든 줄의 조율이 끝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이번에는 튜닝이 괜찮게 된 것 같네요. 몇 번 확인을 해본 후에 숨을 잠시 멈추시고 제대로 됐는지 코드를 연주해보세요. 로켓롤 음악을 연주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튜닝법은 친절한 컴퓨터 칩 덕을 이용한 전자기타 튜닝 장치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모든 전자기계들처럼 이 장치 또한 더 작고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장치는 제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줄의 이름을 자동적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 작은 바늘이 소리의 높낮이를 알려줍니다. 두 붉은 화살표가 반짝이면 제대로 튜닝을 한 거죠. 모든 감을 이용해서 튜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했는지 코드를 연주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말 아름다운 소리예요. 가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튜닝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줄이 아직 충분히 고정될 정도로 팽팽하게 늘려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새로운 줄로 교체를 했을 경우나 기타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새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정확한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줄을 위아래로 조금씩 잡아당겨 주면서 조금씩 휘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조율이 되면서 균일한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연주를 할 때마다 손기름과 땀이 줄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닦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튜닝이 안 된 상태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가 끝난 후 헝겊을 이용해서 줄을 닦아주신 후에 케이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줄은 낡게 되거나 닳아져서 줄 하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기 매장으로 돌아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완전 무장을 한 군인처럼 훌륭한 기타 연주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과 같은 물건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교체할 수 있는 기타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타줄과 같은 것이어야겠죠. 두 번째로 와이어 커터 또는 철사를 끊을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실 집어넣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줄 감는 장치입니다. 이 도구가 왜 필요한지는 한 1분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줄이 끊어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시점부터는 기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브릿지 부분에서 말이죠. 조금 후에 어쿠스틱 기타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일렉트릭 기타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이 기타는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실 일은 문제가 있는 줄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 조금 남은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몸통을 통과해 뒤로 빠져나올 때 잡아당겨 줍니다. 줄 끝에 작은 공이 보이시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줄을 고정시켜 주니까요. 새로운 줄에도 같은 것이 정착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쪽 끝도 튜닝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풀릴 때까지 계속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교체줄을 가지고 꼭 기존에 사용한 줄과 같은 종류의 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각 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봉지 안에서 끄집어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죠. 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풀어주시고 매듭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기타를 뒤집으시고 새로운 줄을 낡은 줄을 빼낼 때와 같은 형식으로 몸통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맞는 구멍을 찾아서 조금 흔들어 주시면서 집어넣으시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잡아서 계속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공이 구멍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구멍에 완전히 들어갔으면 이제 줄을 연결할 준비가 끝나신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먼저 튜닝핀에 있는 작은 구멍 안으로 실을 집어넣고 최대한 구멍을 목과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구멍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적당한 길이까지 집어넣습니다. 적당한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한 이 정도의 여유분을 남겨둡니다. 튜닝핀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구부립니다. 아셨죠? 이제 여기에서 그 실 감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 감는 도구를 튜닝핀 바로 위에 놓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튠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도구를 돌리면서도 계속 줄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줄이 팽팽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돌리고 돌립니다. 줄을 감을 때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지저분하게 감으시면 튜닝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멋지게 해냈군요. 이제 마무리 단계는 철사 자르는 도구를 가지고 여유 철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남은 철사분을 밑으로 구부리시면 손이 찔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스틸줄 어쿠스틱 기타는 브릿지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스틸줄 어쿠스틱의 줄은 작은 플라스틱 버튼에 의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낡은 줄을 빼실 때는 그 줄을 덮고 있는 버튼을 빼시면
줄 끝에 달린 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줄을 구멍에 집어넣으시고 핀의 홈 부분이 앞을, 그러니까 줄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핀을 제자리에 꽂으시면 이제 튜닝핀에서 튜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클래식 기타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그 이유는 나일론 줄에는 끝에 작은 공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브릿지 속으로 줄을 집어넣어 배우셔야 할 매듭법을 이용해 이렇게 감아주셔야 합니다. 매듭법을 배우실 때는 눈앞에서 누군가가 시범을 보여준 후 그 사람 앞에서 직접 해봐야만 쉽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악기 매장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줄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게이지, 중간 게이지, 그리고 헤비 게이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이트에서 중간 게이지 사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기타 줄이 마음에 드신다면 어떤 종류인지 알아보시고 한 세트를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나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몇 가지 줄을 실험해 보세요. 잠시 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이트 픽, 중간 픽, 그리고 헤비 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실 경우에는 라이트에서 중간 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헤비 픽보다 좀 더 기타의 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헤비 픽을 선호하시는데 일렉트릭 기타의 강렬함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픽의 크기와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니까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픽을 사용해 보신 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기타에 6개 줄 모두 달려있겠죠? 그리고 튜닝도 거의 제대로 된 상태고 말이죠. 그럼 이제 할 일은 뭔가 연주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주하기 전에 기타를 쥐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몇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꽤 큰 몸통을 가진 어쿠스틱 기타를 쥐고 있는데 아랫부분에 자연스러운 굴곡 부분을 제 다리에 놓습니다. 다리를 꼰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연주를 하시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을 구부리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등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기타를 연주하실 때 손은 소리구멍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픽을 사용하실 경우나 손가락을 이용하실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작은 기타를 연주하실 때도 예를 들어 딱딱한 몸체를 가진 일렉트릭 기타일 경우에도 비록 몸체는 작지만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장 앞에 있는 픽업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른손을 가져옵니다. 왼손은 자연스럽게 윗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왼손이 자연스럽게 줄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만약 손이 작으신 경우에는 젊은 기타리스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손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비교적 얇은 목을 가진 기타를 연주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나일론 줄로 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할 경우라면, 그리고 목 부분이 두꺼울 경우라면 어떤 코드는 연주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적응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몇의 훌륭한 연주자들 중 매우 작은 손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은 튜닝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릴 이 6개의 코드로 시작했습니다. 이 코드를 오픈 포지션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같이 오픈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픈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코드마다 울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 힘이 실리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든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하든 간에 평생 동안 이 코드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코드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이 코드는 E 메이저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E 메이저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코드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화면에는 코드 도형이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도형은 수직 모양의 기타 목 부분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각 음을 설명해드리면 작은 점이 표시될 텐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점들은 다른 루트에서 나온 음들입니다. 보시는 도형에는 오픈 6, 오픈 1, 그리고 중간에 E 메이저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은 이루어집니다. 목 부분에 표시된 숫자들은 손가락 번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죠? 손가락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으로 셉니다.
좋아요. 이제 오픈 E 메이저 코드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에 놓으세요. 항상 수직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직선으로 강하게 누르세요. 바로 옆에는 세 번째 손가락으로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에 놓으세요. 최대한 프렛에 가까운 위치를 강하게 누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프렛에 놓으세요. 그리고 힘차게 쳐보세요. 깔끔한 소리가 만들어졌나요? 모든 음이 들렸나요? 잡음이 들렸나요? 이런 식으로 들렸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원인은 프렛에서 손가락을 너무 멀리 놓으셨다거나 프렛 바로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은 프렛 바로 뒤에 놓으셔야 합니다. 보이시죠? 이 손가락은 프렛을 만지고 있지 않지만 최대한 근접한 상태죠. 조금 비좁긴 하지만 두 번째 손가락은 최대한 가깝게 뒀죠.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도 최대한 가까이 뒀습니다. 그러면 가장 맑고 깨끗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픈 E 메이저 코드를 배우셨습니다. 다음에 배우시게 될 코드는 오픈 A 메이저 코드입니다. A 메이저 코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열린 다섯 번째 줄을 루트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을 연주할 때는 세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손가락 놓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몇 가지 경우만 보여드릴게요. 이 방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프렛에 두 번째 손가락을 두시고요. 보통보다 프렛에서 멀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바로 옆에 세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줄에 놓으시고 바로 옆에 네 번째 손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손가락 모두 목 부분 아래를 향해 가리키고 있고요. 엄지손가락은 뒤에 위치해 있고 손목은 손가락이 원형을 이루며 강하게 줄을 누를 수 있도록 밑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열린 첫 번째 줄을 같이 연주한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줄입니다. 보통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죠. 아셨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열린 첫 번째 줄을 항상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말 어려우니까요.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A 코드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제 손가락처럼 살이 많을 경우에는 프렛 안에 세 손가락 모두 놓기란 참 어렵죠. 그러나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의 A 메이저 코드인데요. 한 손가락으로 같은 세 줄을 동시에 누르시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줄 소리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급할 경우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죠. 다음에 배우실 코드는 D 코드입니다. E 메이저, A 메이저, D 메이저 코드만 아시면 록 음악은 문제가 없습니다. D 메이저 코드를 연주하실 때는 열린 D 메이저 코드 줄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각 줄마다 손가락을 놓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프렛에 놓으시고요. 세 번째 손가락을 두 번째 줄의 세 번째 프렛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프렛에 놓으세요. 세 손가락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누르시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실 A 메이저 코드를 설명해 드릴 때도 언급했어야 했는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A 메이저 코드를 연주할 때는 열린 낮은 E 메이저 코드 줄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조화를 흐트려 놓기 때문이죠. A 메이저 코드를 연주하실 때 픽이나 손가락으로 다섯 번째 줄부터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D 메이저 코드를 연주하실 때는 네 번째 줄부터 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 메이저 코드 줄을 치시면 그리고 E 메이저 코드 줄을 치시면 정말 이상한 소리가 만들어졌군요. 네 번째 줄을 시작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코드를 다뤄봤으니 스트로밍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쥐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키는 편안한 자세로 잡으셔야 합니다. 편안하게 오른손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위로 치실 때나 아래로 치실 때 일관성 있는 속도와 힘으로 치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교체 스트로밍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교체 피킹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배우신 세 개의 코드를 접목시키면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밍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배우실 코드는 손가락을 좀 활짝 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열린 G 메이저 코드를 배워보시겠습니다. G 메이저 코드는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의 루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위치에 갖다 놓고요. 첫 번째 손가락은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을 첫 번째 손가락에 놓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뒤에 놓으시고요. 손목은 밑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모든 줄이 깨끗한 소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 편안한 자세로 모든 손가락을
손가락이 줄을 정확하게 누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3개의 오픈 줄을 듣고 계십니다.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드들은 손가락이 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 메이저 코드와 연결을 하게 되면 각 코드를 연주할 때 이렇게 3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는 하나의 그룹으로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다른 코드들과 연결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4개의 코드로 노래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로드 스튜어트도 해냈는데요, 뭘. 다음에 배우시게 될 코드는 열린 C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루트는 5번째 줄의 3번째 프렛에 있고 3번째 손가락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손가락을 4번째 줄의 2번째 프렛에 놓으시고요. 3번째 줄, 즉 G 메이저 코드 줄은 열린 상태로 놔두시고요. 첫 번째 손가락을 2번째 줄의 첫 프렛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도 열린 상태로 놔둡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연주를 할 때 가장 낮은 줄, 즉 6번째 줄은 그냥 둔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마지막으로 배우시게 될 코드는 B7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유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나 이 코드는 블루스 분위기를 가진 코드인데 이 메이저 코드를 연주할 때 많이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오픈 포지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B 메이저 코드 줄에 놓으세요. 5번째 줄의 2번째 프렛입니다. 집게 손가락을 4번째 줄의 첫 번째 프렛에 놓으시고요. 3번째 손가락을 3번째 줄의 2번째 프렛에 놓으시고요. 2번째 줄은 열어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손가락을, 이번에는 모든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줄의 2번째 프렛에 놓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코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면 조금 더 복잡한 7번째 음이라는 별도의 음이 들어갔으니까요. 이 코드를 E 메이저 코드와 연결시켜보면 가장 일반적인 배합이죠. 이번 경우에도 코드에서 코드로 바꿀 때 손가락을 그룹을 형성하며 움직입니다. 이제까지 배워본 코드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리듬 트랙을 보시게 됩니다. 이 리듬 트랙은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진행 기법인 블루스 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다른 키를 이용해서 연주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열린 상태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리듬이죠. 어떤 종류의 음악에서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으로 연주될 것입니다. 원하시는 형식으로 코드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열린 A 코드를 이용하셔서 가장 먼저 연주하시게 될 코드인데 처음에는 아주 안정적인 스트로밍으로 연주하겠습니다. 노래의 각 비트당 오른손으로 한 번에 스트로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둘, 셋, 넷.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연주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업스트로크를 이용한 다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손은 같은 동작을 유지하지만 어떤 업스트로크에서는 몇 개의 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리드미컬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셋, 넷. 그리고 이번에도 엄지를 이용해서 연주하셔도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되었군요. 그리고 지금 배운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보다 기타 실력이 좋은 사람과 같이 연주해보는 것입니다. 친구여도 상관없고 좋은 선생님과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처음 시작할 때 부딪히게 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아직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결실이 맺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뵙게 될 겁니다. 코드, 테크닉, 그리고 즉흥 연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감이 필요하시다면 이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기타 기초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이 비디오에서 탐험하시게 될 어쿠스틱 기타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키스 와이어트라고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있군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이 사람들 모두 어쿠스틱 기타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로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를 잡는 법이나 픽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테크닉은 일렉트릭 기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어쿠스틱은 사용되는 경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수들을 보조하기 위해 어쿠스틱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리듬을 가진 악기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분위기를 잘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이 어쿠스틱을 어쿠스틱으로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다음 30분 동안 여러분께서는 어쿠스틱 연주법뿐만 아니라 기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하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배우셔야 할 것은 튜닝법입니다. 피아노나 튜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없는 분들을 위해 몇 개의 음을 들려드리죠. 제 음과 비교하시면서 튜닝을 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먼저 낮은 E 메이저 코드 줄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튜닝하도록 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낮은 E. 그리고 A. 그리고 D. G. B. 그리고 높은 E. 일렉트릭에 비해 어쿠스틱이 좋은 점은 앰프에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렉트릭 기타는 단지 소리가 크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솔로 악기로서 더 효과적입니다. 어쿠스틱 기타는 좀 더 반주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드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는 그 점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어쿠스틱 기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틸 줄과 나일론 줄로 구분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일론 줄 어쿠스틱을 들고 있습니다. 나일론 줄의 장점은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손가락에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체에서 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내죠. 다른 기타에 비해 날카로운 소리가 적죠. 악기 자체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틸 줄로 연주하시든 나일론 줄로 연주하시든 지금부터 보시게 되겠지만 테크닉과 스타일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처음에 배우신 6개의 코드를 먼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6개의 코드를 오픈 포지션 코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기타의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코드들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E 메이저 코드입니다. 루트는 6번째 줄에 있고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다음 코드는 오픈 A 메이저 코드입니다. 루트 줄은 오픈 A 코드 줄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도 A 메이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시고 손목을 밑으로 내리시고 손가락을 위로 하시면 열린 첫 번째 줄이 울리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연주하실 때 6번째 줄을 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5번째 줄에서 시작하셔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D 메이저 코드가 있습니다. 열 코드 줄인 네 번째 줄이 루트 줄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순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시거나 픽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네 번째 줄에서 시작하셔서 위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준비 운동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다룬 코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E 메이저 코드로 시작하면서 다음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 메이저 코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셋, 넷. 다음은 A 메이저, 그리고 다시 E 메이저. 부드럽게 바꾸도록 하세요. 손가락을 움직이실 때는 동시에 움직이세요. 다시 E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제 D 메이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 A 메이저, 다시 D 메이저, 다시 A 메이저로, E 메이저 코드로, 다시 D 메이저로, 그리고 A 메이저,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다음에 복습할 코드는 익숙한 코드일 거라 생각되는데 G 코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코드로 가시면 세 번째 손가락이 높은 G 메이저 코드에 놓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 다섯 번째 줄의 두 번째 프렛에 놓이게 되고 두 번째 손가락이 놓이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세 줄, 즉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줄은 가만히 열린 상태로 놔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드는 C 메이저입니다. 이 경우 루트 줄은 다섯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세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과 열린 G 메이저와 첫 번째 손가락과 열린 E 메이저로 이루어집니다. 낮은 E 메이저 코드 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G 메이저 코드와 C 메이저 코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이제 C 메이저 코드로 바꾸세요. 코드를 바꿀 때마다 모든 손가락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핑거보드 아랫부분에 손가락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누르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혼자 편한 자세가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제 D 메이저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G 메이저로 돌아가겠습니다. 오픈 포지션 코드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B7 코드라고 부릅니다. 왜 7이 붙었는지의 이유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코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코드가 연주되는 소리를 들으시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 7 코드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열린 B 코드 줄과 네 번째 손가락을 위에 놓습니다. 이 코드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네 손가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아랫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은 연주되지 않죠. 이제 연결해서 B 코드를 연주하시고 A 메이저로 바꿉니다. 다시 B 코드로 바꿉니다. 다시 A 메이저로, 이제 E 메이저로 바꾸세요. 코드를 연결시키면서 어떤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코드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복습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개의 코드를 배우셨습니다. E, A, D, G, 그리고 C와 B7을 배우셨습니다. 이 코드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6개의 코드의 철자를 순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렇게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으신 순서로 연주를 해보세요. 수시로 순서를 바꿔보시면서요. 그런 연습을 하는 목적은 한 코드에서 다른 코드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손가락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각 코드에 해당하는 손가락 모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시 그 부분을 연습하시고 잠시 후에 다른 테크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드에 대해 배우기 전에 픽 사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사용법에 대해서 말이죠.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픽을 사용하지 않아서 좋은 것은 픽을 잡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테크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쁜 점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만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소리는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배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틸줄 기타를 사용한다고 해도 픽을 사용할 때만큼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픽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죠. 픽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늘어뜨리세요. 그리고 뒤집으신 후에 자연스럽게 근육을 움직여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붙이세요. 그런 후에 두 손가락 사이에 픽을 넣으세요. 다시 손을 기타로 가져왔을 때 픽의 위치를 조금 조정해서 끝점이 기타의 몸통을 향하도록 하세요. 줄과 수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소리 구멍 위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홀을 이루며 움직이게 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픽 동작이 있는데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어쿠스틱 기타에서의 픽 사용법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들은 무거운 픽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쿠스틱을 연주할 때는 가벼운 픽 혹은 중간 무게의 픽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벼운 픽을 사용하면 기타의 소리를 더욱더 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울리는 소리를 만들죠. 그리고 스트로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타의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코드, 즉 오픈 포지션 코드를 이용해 스트로밍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픽을 사용하겠지만 엄지손가락이나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매우 단순합니다. 각 비트당 한 번씩 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코드를 배합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E 메이저로 시작해서 D 메이저로 이동하고 A 메이저로 바꾼 후 이 세 코드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모두 다운 스트로크로 갑니다. 셋, 넷. 지금 그 코드 배합을 연주할 때 저도 모르게 업스트로크를 사용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말이에요. 피킹 기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운스트로크와 업스트로크로 말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 전에 업스트로크를 사용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리듬에 필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메이저 코드를 이용한 기본적인 패턴은 아래에서 위로 스트로크하게 되면
반복적인 패턴을 연습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코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E, D, A 메이저 코드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동할 때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익히셔야 합니다. 비디오를 잠시 정지시킨 후 각각의 패턴을 연습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배우시게 될 것은 어쿠스틱 기타 연주를 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테크닉입니다. 코드와는 구분되는 베이스 음을 잡아내는 테크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줄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픽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메이저 코드를 시작으로 일반적인 베이스 코드 패턴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코드를 잡아서 코드 윗부분을 치는 것입니다. 다운스트로크만을 이용해서 말이죠. 낮은 음을 잡았을 때 잠시 픽의 동작을 멈춘 후 계속합니다. 그러면 좀 더 맑은 소리가 만들어지죠. 동일한 테크닉을 A 메이저 코드에 더 적용시킵니다. 이 경우에 픽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상관없는 줄을 치게 되니까요. 오른손을 보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왼손의 위치를 제대로 잡으시고 베이스 음을 치시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D 메이저 코드입니다. G 메이저 코드에서도 대단히 웅장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 테크닉을 사용할 때 멋진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5번째 줄을 루트 줄로 한 C 코드입니다. B7 코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한 테크닉으로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죠. G 코드를 시작으로 C에서 D로 그리고 다시 G 코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줄에 베이스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G 코드로 돌아갑니다. 다시 지금 하신 피킹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코드상에서 2개의 다른 베이스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실 때 가장 쉽게 변화를 주는 방법은 좀 전에 했듯이 가장 낮은 음을 치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은 음을 칩니다. 그 두 음을 교대하면서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코드상에서 다운스트로크만을 사용합니다. 낮은 음을 피킹하시고 코드 윗부분을 스트럼합니다. 다른 코드에 같은 동작을 적용시키시면 다른 베이스 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A 코드입니다. 사실 A 코드에서는 낮은 E 코드 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 코드입니다. 이번 코드는 꽤 높은 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열린 A 코드 줄을 베이스 음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으시면 어떤 것이 괜찮고 괜찮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 코드입니다. 6번째 줄과 5번째 줄이 베이스 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6번째 줄과 4번째 줄을 베이스 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테크닉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한 줄을 건너뛰면서 쳐야 하니까요. C 코드의 경우에는 5번째와 4번째 줄을 루트 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지만 C 코드를 이용할 때 좀 더 괜찮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 코드를 치신 후 다른 손가락은 줄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손가락을 이동시킵니다. 오로지 한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만 움직이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움직이지 마세요. D 코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다섯 번째와 네 번째 줄만을 교차합니다. 좀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움직이지 마시고 그 한 손가락만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피킹 패턴을 연주할 때 픽을 사용한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코드를 연주할 때 엄지손가락은 다운스트로크만을 하게 됩니다. 낮은 음줄을 튕기시고 높은 음줄은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교차되는 베이스 음을 가진 코드를 연주할 때도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엄지손가락 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엄지손가락 바로 아래 픽을 붙이는 건데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절충한 방법의 일종이죠. 엄지손가락 픽은 어떻게 보면 테크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과 픽의 차이점은 엄지손가락은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고 픽은 좀 더 밝은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편하다고들 합니다. 어쿠스틱 기타 연주를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 종류의 코드만을 다뤘습니다. 메이저 코드만을 말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B7 코드가 그 중에 미리 섞이긴 했지만 조금 후에 일곱 번째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코드를 제외하고 두 가지의 주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곱 번째 코드뿐만 아니라 마이너 코드도 포함이 됩니다. 우선 E 메이저 코드를 다루겠습니다. 집게 손가락을 드신 상태에서 열린 G 코드줄을 이용해서 같은 코드를 연주하게 되면 E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E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리고 E 마이너. 어떻게 한 것이냐면 음계의 세 번째 음인 코드의 세 번째 음을 변환시켜 반 스텝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세 번째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이너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A 메이저 코드에 적용시키면 지금이 A 메이저 코드였고요. 방금 것이 세 번째 음이었고요. 세 번째 마이너인 반 스텝 정도 낮은 음을 연주하면 A 마이너가 됩니다.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원하신다면 두 코드 중 어느 코드 위에 있는 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D 메이저 코드의 경우에는 지금 것이 세 번째 음이고요. 반 스텝 낮은 음을 연주하면 마이너 코드를 연주할 때는 손가락을 재배열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픈 포지션 마이너 코드들입니다. G 마이너 코드와 C 마이너 코드는 열린 상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그런 코드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마이너 코드는 3개밖에 없지만 메이저 코드를 연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너 코드를 연습하세요. 세 번째 코드 종류는 일곱 번째 코드입니다. 일곱 번째 코드는 메이저 3화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코드에는 한 개 이상의 루트 줄이 존재합니다. E 메이저의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개가 있었습니다. E, 그리고 E, 그리고 E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개의 루트 줄을 반 옥타브 낮은 줄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 번째 손가락을 들어서 열린 줄을 드러냅니다. 지금 들으신 것이 일곱 번째 코드입니다. 블루스 형식의 소리가 만들어지죠. 메이저 코드, 일곱 번째 코드. A 메이저 코드의 경우에는 세 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딸림음 A7이 됩니다. 이 음을 딸림음이라고 합니다. A 메이저 코드, 딸림음 A7, D 메이저 코드. 이 경우에는 손가락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코드에 있는 손가락은 한 칸 전체를 내려가고 나머지 손가락은 그 주위를 에워싸야 합니다. D 메이저 코드, D7입니다. G 메이저 경우에도 손가락을 재배열해야 합니다. G 메이저 코드,
G7, 다시 G 메이저 코드, G7, 마지막으로 C 메이저 코드입니다. C 메이저 코드의 경우 C의 루트 줄을 바꾸는 것이 아닌 반스텝 밑에 있는 음을 더하는 것이지만 기타의 튜닝으로 인해 세 번째 줄로 대신합니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세 번째 줄의 세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 방금 C7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룬 B7입니다. 이제 오픈 포지션 7번째 코드를 모두 배웠습니다. 블루스 형식의 진행곡을 연주할 때 주로 사용되거나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와도 같이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같이 배열을 할 수 있죠. 방금 들으신 것은 핑거 피킹 기법의 한 예입니다. 핑거 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가장 익숙한 E 메이저 코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베이스 라인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미 엄지손가락 피킹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의 다운 스트로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간격으로 말이죠. 이제부터가 까다롭습니다. 이제는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 업 스트로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스트로크를 하는 동시에 업 스트로크를 하는 연주는 이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베이스 음을 연주할 때마다 열린 높은 음줄을 튕깁니다. 감이 조금 잡히기 시작하셨으면 이제부터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베이스 음 사이사이의 줄을 튕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베이스 음을 튕길 때는 손가락으로 다운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를 합니다. 베이스 음 사이사이를 말이죠. 제가 하는 것을 따라 하실 수 있는지 직접 해보세요. 멋진 피킹 패턴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비트상의 음과 비트 밖의 음과의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즉, 베이스 음을 연주하시면서 베이스 음 사이사이의 음을 연주하셔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패턴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패턴을 기본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다음과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제 다른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A 메이저 코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왼손을 코드 위치에 갖다 대기만 하시고 오른손에만 집중하세요. 같은 패턴 연주입니다. 방금 것은 베이스 음이고요. 같이 교차를 하면서 그리고 패턴을 만들면서요. 지금까지 배우신 어떤 오픈 코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D 메이저 코드, G 메이저 코드는 어떨까요? C 메이저 코드도 해볼까요? 교차하는 베이스 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코드입니다. 지금 들으신 패턴에 다양한 변화를 주시면서 연주하실 수 있죠. 포크 음악을 들으시거나 다른 종류의 핑거 피킹 연주를 들으시면 그 특정 테크닉을 이용한 다양한 변주곡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상에서 그리고 비트 밖에서 말입니다. 다양한 왼손 테크닉과 조화를 이루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픈 포지션 코드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드 진행법과 코드 자체를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해머온과 풀오프라는 테크닉을 이용해 코드와 함께 음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열린 줄을 사용하는 코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 네 손가락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네 손가락 모두 사용하는 코드는 B7 코드일 뿐입니다. 그 손가락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이 해머 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피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을 연주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불필요한 나머지 손가락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프렛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은 같은 줄에 두 번째 프렛을 누르게 됩니다. 둘을 떨어뜨려 놓았을 경우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음만을 피킹한 상태고 두 번째 손가락이 줄에 닿는 충격으로 두 번째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풀오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풀오프 기법은 손가락을 옆으로 밀어당기면서 줄을 튕기는 기법입니다. 이제는 해머온과 풀오프를 같이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테크닉을 연습하실 때 네 번째 손가락도 같이 훈련을 시키세요. 네 번째 손가락을 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기본적인 코드로 시작해서 지금이 E 메이저 코드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고 풀오프를 하시고 코드의 소리를 화려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된 줄로 시작해서 두 번째 프렛으로 이동합니다. 해머온을 하시고 풀오프를 하세요. 첫 번째 줄입니다. 사실 코드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준 연주는 아닙니다. 단지 기본적인 소리에 색을 입힌 것뿐이죠. 몇 가지 실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다룬 모든 코드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A 메이저 코드의 기본적인 손 모양을 바탕으로 네 번째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열린 두 번째 줄이 보이도록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괜찮은 소리 아니었나요? 다음은 정말 흔한 테크닉입니다. 먼저 D 코드로 시작해서 네 번째 손가락은 세 번째 프렛에서 해머온을 하고 두 번째 손가락은 열린 줄을 향해 풀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꽤 흔한 테크닉이었습니다. G 메이저 코드의 경우 어떤 손 모양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코드 줄에 먼저 네 번째 손가락을 두고 세 번째 손가락은 낮은 코드 줄에 두 번째 손가락은 다섯 번째 줄에 놓는 순으로 모양을 다시 만들면 남은 첫 번째 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프렛의 음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C 메이저 코드의 경우 네 번째 손가락이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을 누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오픈된 줄을 드러냅니다. 메이저 코드를 화려하게 만든 것처럼 마이너 코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드상에 음을 덧붙이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말이죠.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오픈된 줄을 향해 풀오프를 한 A 마이너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D 마이너 코드에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자세히 듣는 단순한 연습을 하면서 음을 첨부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코드의 기본적인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리듬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키로 연주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주로 어쿠스틱 기타에서 적용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K4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치터라고도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이 도구는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제 것과 다를 수도 있죠. 악기 매장에 가보시면 이것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줄은 기본적으로 브릿지와 너트 사이에서 진동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트입니다. 이 부분에서 줄이 멈추게 됩니다. 이 부분 이후에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너트 부분에서 나는 소리와 오픈된 줄들의 소리를 맞추기 위해 튜닝을 하겠습니다. 다른 키로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이 K4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윗부분을 덮으면 프렛 하나에 해당하는 줄을 이런 식으로 눌러줍니다. 새로운 오픈된 줄 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구는 새로운 너트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이 밑에 부분에서 E 메이저 코드였던 코드는 이제 위로 세 프렛을 지나 G 메이저 코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당되었던 모든 코드도 같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까지는 E 메이저 코드였던 코드는 이제는 G 메이저 코드로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A 메이저 코드였던 코드는 이제 C 메이저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D 메이저 코드는 F 메이저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G 메이저 코드는 B 플랫으로 바뀌었고요. C 메이저 코드는 E 플랫이 되었고요. B7 코드는 D7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어떤 곡을 다른 키에서 연주하고 싶다면, 하지만 왜 그러고 싶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 또는 보조를 해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키에 더 괜찮게 들리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여전히 오픈 코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K4를 움직이면서 원하는 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쿠스틱 기타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으로 이동한 이유는 두 개의 줄상의 음들을 특별히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목 부분상에 있는 모든 음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줄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모든 코드의 루트 줄이 이 두 개의 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두 개의 줄 상에 있는 모든 음의 명칭을 익히게 되면 코드 변주곡을 연주할 때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픈된 줄은 E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한 프렛 위에 있는 것은 F 메이저입니다. E 메이저 다음에는 F 메이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프렛 간격입니다. F 메이저에서 G 메이저로, G 메이저에서 A 메이저로, 그리고 A 메이저에서 B 메이저로, B 메이저에서 C 메이저로 합해서 한 프렛입니다. C 메이저에서 D 메이저 사이는 두 프렛 간격으로, D 메이저에서 E 메이저 사이는 다시 두 프렛 간격입니다. 지금 보신 것은 한 옥타브입니다. 옥타브 위의 E는 오픈된 줄에 있는 음과 명칭이 같은 E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 F, G, A, B, C, D, E. 이제 다섯 번째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픈된 줄은 A입니다. A와 B 사이는 두 프렛 간격이고요. B와 C 사이는 한 프렛 간격입니다. 두 프렛 위로 가면 D가 있습니다. 다시 두 프렛 위로 가면 E가 있습니다. 한 프렛 위로 가면 F가, 두 프렛 위로 G가 있고, 다시 두 프렛 위로 가면 옥타브음인 A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해보죠. 오픈된 줄은 A입니다. 두 프렛 위로 B가 있고, C, D, E, 한 프렛 위로 F가 있고, G, 그리고 A입니다. 목 부분상의 음의 위치를 아시고 빨리 찾을 수 있으시다면 변주곡을 아주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종이에다가 먼저 두 개의 줄 대용으로 두 줄을 그립니다.
그런 후 프렛 대용으로 12개의 수직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음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종이에다가 표시합니다. 종이를 보면서 코드 변주곡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현실 세계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K4는 다른 키를 연주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이죠. 하지만 우린 이런 도구를 이용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바코드는 너트 보안 수단으로 첫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 새로운 오픈 코드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들으시는 것은 오픈 포지션 상태의 E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제 F 코드를 연주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렛 6개의 줄을 동시에 누르는 법과 바코드를 사용하는 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코드를 사용할 때 제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손가락을 너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코드를 연주할 때 손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손가락은 너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손 모양을 그대로 한 프렛 위로 올려주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강하게 6개의 줄을 누르면 F 메이저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바코드는, 특히 F 메이저 바코드를 미리 소개하는 것은 새로운 테크닉을 소개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단계는 처음부터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에 새로운 물집이 생기니까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굳은 살을 만들게 할 정도로 손가락에 부담을 주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손가락 위치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손가락을 완전하게 누르지는 마시고 옆으로 조금 돌리도록 하세요. 뼈 부분이 닿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 혹시라도 누르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 상하로 움직이며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모든 줄이 균일하게 울리니까요. 여길 보시면 부분적인 바코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첫 4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겨지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첫 두 줄을 집게 손가락으로 동시에 누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순으로 나머지 줄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G 메이저 코드입니다. A 메이저 코드입니다. 반보 밑으로 내려가면 A 플랫이고요. 결국 목 부분 어디에서라도 메이저 코드를 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픈된 줄일 경우에는, 그리고 바코드의 경우입니다. 바코드를 사용할 때나 K4를 사용할 때는 소리가 비교적 맑지는 않습니다. 손가락을 바 대신 사용하면 마이너 코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딸림음 코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오픈 포지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번에 배우시게 될 바 모양은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것은 A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금 그것이 A 코드였습니다. 다시 한번 집게 손가락을 바 대용으로 놓고 손을 그대로 목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 지금 것은 B 플랫 메이저 3화음이죠. 고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손에 쥐가 나는 것 같으시면 잠시 중단하시고 쉬도록 하세요. 결국 이 테크닉도 배우시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뒤에 놓으시고요. 첫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 강한 압력으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를 누릅니다. 물론 다른 키에서도 가능합니다. 쉬운 듯한 변주이면서 윗줄을 희생시키는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윗줄의 소리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한 곳에 몰아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A 코드의 기본적인 손가락 모양 중 이 모양을 마이너 딸림음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첫 번째 손가락을 A 마이너 코드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면 B 플랫 마이너, 더 내려가면 C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다음에는 딸림음입니다. 손가락 모양 잡으시고요. 그대로 올라가면 B 플랫 코드, C7 코드 등이 있죠. 정리하자면 코드 변주곡을 연주할 때는 어떤 키 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오픈 코드와 바코드의 조화로 말이죠. 그만큼의 코드로 그 어떤 음악이라도 변화를 주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0분 동안 이 비디오로 많은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익히시기 위해서는 30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솔로 연주나 일렉트릭 기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 단계 시리즈 중 일렉트릭 기타 버전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다룬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다음 단계는? 많은 사람들은 책을 구입하거나 여러 비디오를 참고하십니다. 그러나 최상의 방법은 좋은 선생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미 기초 단계를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지름길을 알려줄 수도 있고 피해야 할 방법도 알려주니까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정말 진지하시다면 음악학교에 진학해 음악에만 몰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다 해도 세 가지는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배우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쌓는 겁니다. 용어를 알고 이론을 알고 코드와 테크닉의 배경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테크닉을 배우셔야 합니다. 머릿속에 잡음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혼자 연주를 하시거나 친구들과 함께 하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말이죠.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대화니까요.